통찰과 역설 2부 부부편 12번째 시간 마지막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떤 중년 여성이 상담 요청을 했다. 남편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서 큰 사고를 친다는 내용이었다. 불의는 사람의 도리에 벗어나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걸 말하는데, 그로 인해서 남의 심신에 상처를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일을 의미한다. 남편은 직장 상사가 도리에 맞지 않은 부당한 일을 지시하면 그걸 참지 못하고 화를 버럭 내거나 어떤 때는 조그만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신이 경솔했다고 반성을 하지만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사람은 지혜의 질량에 따른 자기만의 에너지를 각자가 가지고 있다. 지혜의 질량이란 지식과 지성으로 축적된 지혜의 무게이다. 이것은 돈이나 명예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교육과 사회적 교육을 통해서 많이 읽고 배우고 깊이 사유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타인이 행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 순간적으로 남편이 화를 내거나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질량이 낮아서 생기는 현상으로서 불의를 보고 그것을 해결할 마땅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불의를 목격하게 되면 먼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주위 환경을 고려한 뒤 이를 깊이 관찰한 후 심사숙고 끝에 행동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불의에 저항하게 되면 오히려 상처를 입는 것은 상대방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나중에 모든 비난의 화살이 자신한테로 돌아와서 상대방보다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눈부신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적 성과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그런데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교의 인과법인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와도 상통한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에너지 질량이 만약 마이너스 100이라고 한다. 내가 그 사람 편을 들게 되면 나에게도 그 질량이 은연중에 옮겨와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 불의에 동조함으로써 나중에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질량이 모조리 나에게로 와서 그가 0이 되고 내가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에너지의 질량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므로 불의를 보고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자신이 큰 화를 당할 수가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에 관한 것은 그 상황에 대한 주의의 옳고 그름에 대한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불의를 보고 순간적으로 못 참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건 도리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판단하지 말고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질량이다. 자신의 생각에는 이게 답인데 할지라 몰라도 환경과 사회의 답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눈으로 본 불의는 혹 불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것은 어떤 불의를 보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어떤 사람이 깡패에게 심하게 맞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 못 참아서 용기를 내어 한마디 했다. 힘없는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봐, 그냥 조용히 갈 것이지 뭔 상관이야. 이 사람은 맞을 짓을 해서 그런 거야. 아무리 맞을 짓을 해도 사람이 길거리에서 때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순간에 주먹이 날라와서 한 대 얻어맞았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떤 처신을 해야 할까? 요즘에는 남의 싸움에 잘못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냥 조용히 112에 신고하면 된다. 이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깡패이고 맞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것을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금물이다. 시시비비를 모두 가려보면 희한하게도 한쪽 잘못이 70%, 또 다른 쪽 잘못이 30%가 나온다. 양쪽에 똑같은 잘못이 있으면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서도 잘한 사람이 30%는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어느 누구든지 30%의 잘못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모든 싸움은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다. 하지만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그 싸움은 그 순간 두 사람이 동시에 지게 된다. 때문에 폭력을 멈추게 하려면 공권력의 힘을 빌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야만 더 큰 폭력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그걸 자신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다. 싸움이 끝나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로 만약 남편이 원인을 제공했다면 부인의 잘못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비율은 각각 70%와 30%이다. 또한 부부싸움도 한쪽에서 사과해야만 끝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부부라도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만약 부부가 법원까지 간다면 그 길로 이혼할 수밖에 없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도둑을 맞았다. 그런데 답답한 사람은 도둑일까 피해자일까? 도둑놈은 하나도 답답하지 않고 도둑 맞은 사람이 답답하다. 아이고, 내가 왜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외출을 했을까?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다. 도둑 맞은 사람은 잘못도 있다는 뜻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원망스럽지만 사실은 그 책임이 자신에게도 30%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물어야 한다. 도둑 맞고 나서 도둑을 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나중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도둑 맞은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도둑이 유치장에 있는 것은 잠시 도둑질을 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도둑 맞지 않으려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사기친 사람과 사기당한 사람 중 누가 더 답답할까? 답이 딱 나온다. 당한 사람이다. 사기당할 환경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사기꾼이 찾아온 것이다.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사기꾼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잘못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자꾸 사기친 사람만 욕하는데 사기친 사람은 그저 신나게 한 건 했을 뿐이다. 그러면 사기친 사람은 언제 답답할까? 안 잡히면 좋은데 잡혀서 감옥에 가면 답답해진다. 사기치려면 경찰에 안 잡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사기를 잘 쳐서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면 행복하겠지만 완전 범죄란 없다.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힌다. 이것이 대자연의 진리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사회에 사기꾼이 존재하는 것을 두고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욕심 많은 사람이 득실 그리는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 사기꾼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의를 보면 항상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처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잘한 것과 잘못한 것도 관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불의를 보고 상대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